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베타 투자 TV입니다. 오늘 영상도 뭐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가져와 있어서요.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재밌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아직도 이렇게 사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바로 뭐냐? 헤드라인 보시면요. 학부모 절반이 노후를 포기를 해도 자녀 사교육한다 이것입니다. 와, 저는 참 사교육에 이렇게 영혼까지 갈아 넣는 거 그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싶기도 합니다. 사람이 안 변하니까 국가도 뭐 별 변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제목도 좀 자극적으로 썼어요. 자식 걱정 그만하시고 니 코가 석자다. 누가 누굴 걱정을 하느냐. 저는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 걱정 좀 그만하시고 당신들 걱정이나 해라. 자, 기사 내용 보시면요. 그래요. 종로구에 사는 김 씨가 있는데 나이가 47이에요. 참 간당간당한 나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에 몸 붙이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뭐 참 전문직이면 모를까. 근데 이분은 그래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죠. 물론 이제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습니다만은. 퇴직을 위해서 넣던 적금을 중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적금 깬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재테크에 투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요새 적금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숨 나옵니다. 적금 이자.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여기선 뺄게요. 자, 국어, 수학, 학원, 뭐 영어 학원, 국영수 학원비가 매달 130, 14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이 정도 빠져나가면요, 이 노후를 버리겠다는 뜻이죠. 노후는 공무원 연금에 기대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 한번 보고 봅시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로는요, 부동산을 빼고 한 2, 3%대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부동산을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실제 인플레는 2, 3%가 아니죠. 4, 5% 넘을 겁니다. 아마도요. 뭐 실례로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요. 지금 인플레가 적혀있는 인플레가 3%인데요. 실인플레는 5% 넘는다고 하거든요. 뭐 좌우지간. 공무원 연금. 요게 기댈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공무원 연금. 이게 옛날에 공무원 하던 분들이나 좋았던 거죠. 지금 공무원 하던 분들은요. 이거 별로 의미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옛날보다 구매력이 훨씬 떨어져요. 지금 한 30대 정도 공무원이라고 보시면요. 이 퇴직 시점이 한 50대거든요. 그러면은 20년 정도 공무원 연금이 되겠죠. 근데 지금 공무원 연금 상승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뭐 많이 없죠. 그죠? 근데 인플레는 5%를 넘어요. 실제 인플레는요. 그만큼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이야기고요. 서울 지역의 학부모 중에서요. 기사 내용 보시면 10명 중에 5명은 노후를 희생하고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학원 강사분들 진짜 행복하겠죠. 이렇게 되면. 특히 인터넷 강사들. 이렇게 납죽납죽 돈 받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냥 진짜 아주 전국민적 신드롬인데 이게 사교육이 언제부터 들어가냐면요. 영유아 시기부터 들어갑니다. 참 착착 들어갑니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이게 또 지역별로 그렇고요. 소득별의 사교육비 격차가 엄청납니다. 당연히 뭐 돈이 다 똑같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이거 보면서 뭐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죠? 여성분들은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다들 시작은 어때요? 커뮤니티 센터 한 개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요, 막 멀티가 생기고 자원을 가지고 확장도 하죠. 근데 멀티가 앞마당에 한 개 있는 사람하고요, 멀티가 3개쯤 있는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멀티 3개 있는 놈이 이기죠. 자, 이 사교육이라는 것도요, 이 자본주의에서 굴러가는 거니까요.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 따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육비가 증여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100만 원 사교육비 쓰는데 부잣집 자식이요 1000만 원 사교육비 쓴다고 당연히 누가 이깁니까? 자, 돈 많이 쓴 사람이 이기겠죠. 일반적으로.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000만 원 쓴 사람은요, 이 정도 돈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당신은 어때? 우리는 어때? 여러분은 어때요?
100만 원 쓰고도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 노후까지 박살이 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제가 투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자식은 내가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킬 만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 것인가? 얘한테 투자를 하면, 공부 투자를 하면 얘가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인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 공부라는 게, 자, 저도 이거 뼈저리게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야, 너 공부 잘해놓고 무슨 소리냐? 뭐 저도 병원을 하니까 공부를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대 가보신 분들이면 다 알 거예요. 뭐 서울대 아니라도 연고대 가셔도 다 알 겁니다. 이 서울대 내에서도요, 옥석이 가려져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를 잘한다고 모아놓은 집단에서도요, 그런 서울대에서도요,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어요. 그리고요, 항상 성적이요,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1등 하는 놈이 내 1등 해. 꼴찌 하는 사람은요, 내 바닥에 있어요. 자,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이 공부라는 게 타고난 영역이 대단히 많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치대를 다녔어요. 공부 잘했겠죠? 근데 진짜 걔 집이 어땠냐면요,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직업이 뚜렷하지도 않고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아.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니야, 여기가.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에 대한 파이팅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갔는가 몰라. 그런데 재수도 한 번 안 하고 치대를 갔단 말이지. 저 그냥 이제 일단 대학생이니까 저랑 뭐 술 엄청나게 같이 많이 먹었죠. 근데 시험 이틀 전이었는 거예요. 시험 이틀 전에도 먹었는데 이 시험 기간이 다 비슷하잖아요, 대학생들끼리. 근데 왜 먹으러 나오라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틀 뒤에 시험인데 술 먹으면서 큰일이라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난 진짜 놀랬지. 아니, 시험 이틀 전인데 여기서 왜 나랑 놀고 자빠졌냐. 근데 되게 걱정하는 게 뭐였냐면, 나 유급당하면 어떡하지, 이거였거든요. 정말 큰일이라고 한탄을 하더랍니다. 네, 저는 놀랬어요. 시험 이틀 전인데. 그래서 전 진심으로 걱정을 했죠. 그런데 시험 전날에 공부를 하는데 같이 했거든요. 하도 징징대면서 공부하길래. 그리고 또 시험 당일엔 자기가 소설 쓰고 나왔대요. 근데 결과는 나와보니까 있잖아요, 80명 중에서 15등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열받았냐면요,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어. 나 이게 거짓말 하는 줄 알고. 너 그렇게 계속 거짓말하면 진짜 피노키오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 진짜 여기서 굉장히 느낀 게 많았습니다. 공부 그거요, 재능입니다, 재능. 두뇌에 이 납입이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따라가려면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 누구는 한 번 보면 머릿속에 다 써내려가는데, 누구는 10번을 봐도 있잖아요, 다 기억이 안 나. 자, 부모님이 돈 내서 공부시키면 적당히는 하겠죠. 자, 근데 지금요, 90년대, 뭐 00년대, 10년대 뭐 이때도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 적당한 인서울 4년째 가서 뭐 하려고요? 최고가 못 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닦아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내 월급에서 150만 사교육 했으면 내 등골 휘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자식 한번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해서 1등 합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긴 하겠죠? 근데 1등을 왜 못합니까? 투자적 관점으로 보시라는 이야기죠. 과연 내 자식이 사교육을 시키면 최고가 될까? 근원적인 의문을 가져보세요. 수학이 진짜 싫은 애가 있는데 학원 과외 보내면 얘가 수학 1등급이 됩니까? 잘 안 돼요. 잘 안 돼. 1등급만 하면 뭐 그러면 뭐 1등급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뭐 요새 다들 의대 가고 싶어 하니까 1등급 하면 의대 갈 수 있나요? 수학 1등급? 1% 해야지 갈걸요? 1등급이 아니고. 그리고 미리 공부해서 수학 점수 잘 받아놓은 애들, 미리 공부해서 선행학습 해놓은 애들도 뭐 바보입니까? 뭐 같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요, 내가 남들만큼 사교육하면 1,000만 원 쓰는 선행학습하는 부자 자식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접근 방법이. 만약에 내 자식이 사교육의 힘으로 1등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직업이 그런 게 된다고 생각이 되면 시키세요. 그게 아니면요. 남들 수준만큼 따라가게 하려고 내가 부모인데 쪽팔리지 않게 하겠다. 남들만큼 해줬다. 라고 생색내려고 하는 거면요. 자, 저기 밖에 폐지 줍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바보 아닙니다. 그분들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살던 게 아니에요. 저기 폐지 줍는 분들이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병원 하니까요. 뭐 여기 옷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와요. 근데 연세가 많으실수록 돈이 참 없으신 건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못 하니까.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그런데도 밖에 나와서 일을 하십니다. 뭐라도 하세요. 전부 다. 아픈 몸 끌고 나와서요. 뭐라도 하십니다. 근데 아픈 몸 끌고 허리 안 좋고 그러면요. 진짜 일하기가 고달프거든요. 그런데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입에 풀칠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진짜 신기한 케이스가 많아요. 이 어르신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거든요. 의료급여가 나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자식들은 어디 해외에 있는 자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했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게 돈 없이는 자녀 해외 유학을 어떻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아마도 젊을 때는 돈이 꽤나 많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호를 급여를 부정수급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재산이 많은데도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들 혼자 사세요. 어르신들 다 혼자 살아요. 다 1인 가구고 뭐 그래요. 자녀들 해외에서 오지도 않습니다. 자, 물론 자녀들도 바쁘겠죠. 자, 그런데 이 해외에서 유학해서 그 자녀들이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들은 해외에서 정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안 풀린 케이스가 많아요, 되게. 잘 안 풀린 케이스가 더 많아요. 자, 그렇게 해외 유학 보내려면 사교육도 해야 되고, 과외를 시켜야 되고, 영어를 레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회화가 되게. 사교육 과외 많이 시켰다고 해서요. 자식들은 부모님한테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아니, 공부하기 싫은 애가 부모님이 억지로 공부시켰다고 고마워하냐 말이야. 뒤에 가서 봐도 하나도 고마워 안 합니다. 생각해보면 뒤에 생각하면 쓸데없는 짓 했다고 생각을 하지.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쓸데없는 짓을 공부를 못했던 자기도 자기 자식한테 하고 있어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뉴스 기사를 보시면요. 근데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요. 뭐 내가 어렸을 때 억지로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데 내 자식도 그렇게 시키겠죠. 부모 원망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되게. 잘 안 된 아들, 딸들이요. 근데 그래봤자 뭐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 부모님이 뭐 물려준 게 있네, 없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자, 못난 놈이 하는 소리죠, 이것도. 그런데 모든 게 다 이 사람들 잘못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 부모님이라는 것도요. 자산이 뭔지 몰라요. 모아야 할 때, 나의 때가 올 때, 그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때가 한 번, 두 번 오거든요. 자기의 전성기가 와요. 그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으니 나중에 손에 쥐는 게 있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나중에 손을 벌려야 돼. 근데 자식도 이게 내 길이 아닌 걸 갔으니까 잘 되어 있겠냐고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자식도 결혼해서 애 있고 그런데 부모님 어떻게 도와줍니까? 자, 근데 이렇게 선동하는 이야기 해봤자 의미도 없고요. 제가 뭐 여기서 해결책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아까 얘기했지만 내 아이가 과연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가를 먼저 보세요. 이거 냉철하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단지 내가 이 현실을 인정하기 싫을 뿐입니다. 자, 본인이 학생 때 공부를 잘했는지 한번 보세요. 부모님 학생 때 공부 잘했는지 한번 보세요. 부모님이 공부 잘했던 거 아니면요, 자식도 잘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자,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애들은요, 딱 티가 나요. 선생님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해줘요.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얘 공부 잘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줘요.
정말 똑똑하다고. 그리고 얘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자, 요새 애들 한 반에 몇 명 없잖아요. 근데 5등 하는 애가, 6등 하는 애가 5등을 하니, 6등 하는 애가 3등을 하니, 이거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졸업하고 세상 나오면요, 도찐 개찐입니다. 뭐 별 차이 없어요. 두 번째로요, 내버리로 사교육을 했을 때 나는 노후에 내 자식에게 손을 벌려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고민해 보세요. 자, 미래 계획이라는 걸 짜보시란 말이죠. 자식에게 솔직해지세요. 딱 불러놓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너가 공부를 잘하긴 한다. 공부를 잘한다는 전제입니다. 땡빚을 내서라도 너에게 사교육을 시켜줄게.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이 망하는 길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대신에 너가 공부를 할 때 옆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잘 챙겨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 요새 부모님들 저기 자식한테 제대로 밥 해먹입니까? 학교에 다 맡기잖아요. 이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내가 내 자식과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할 때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여러분 자식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사교육 안 해도 돼요. 공부에 뜻이 있으면요, 20살 넘어서도요, 본인들이 지가 알바를 해서라도 공부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부합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그 돈으로요, 그냥 차라리 자산을 사가지고요, 장기로만 모아나가 보세요. 제발 그놈의 그 남들만큼이라는 시선 얽매여서 살지 마시고, 애들 주식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구글 주식 하나라도 사서 모아줘 보세요. 20년 뒤에 어떻게 되는가. 자, 네 번째. 자식들 국영수 성적 가지고 인상 쓰면서 멱살 잡고 비생산적인 토론하지 마시고요. 야, 솔직히 성적 안 좋으면 와갖고 네 성적이 왜 그 모양이나 이렇게 막 따지잖아. 그러지 마시고 어디 월간 잡지라도 하나 들고 와서요. 꼭 경제 잡지 이런 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와서 재밌는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같이 해보세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싫으시면 철학서적이라도 한 건 들고 와서요.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저는 여기서 경제교육이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맨날 공부해봤자 오르지도 않는 국영수 성적 왜 잡고 있습니까? 그거 이미 선행학습한 애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선행학습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더 재능 있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재능 있는 애면 1등 하고 있다니까. 사교육 좀 해봤자 티도 안 나요. 다들 사교육비 엄청나게 돈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 써봤자 티도 안 나. 왜 안 되는 미래에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십니까? 자, 구글이 무슨 사업 하는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극단적인 예로 팔란티어 인공지능이 왜 실패를 해서 이란 어린이들이 그렇게 죽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짝지보다 네가 왜 공부를 더 못했니 이런 시기심과 비교질을 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제 자식이 공부 잘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제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능이 있으면 잘하겠죠. 그리고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본인이 공부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으면요, 본인이 난 이 공부가 필요하니까 어머님 나에게 이 공부를 할 수 있게 사교육을 좀 해주세요 라고 본인이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부모가 학원 끊어놓고 야 여기서 공부해봐 이게 아니고. 자, 보통 제가 이런 말투를 잘 안 하는데요, 하도 어이가 없는 기사가 올라왔길래 제가 쓴소리를 담아서 영상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아직도 이러고 있나 한탄이 들기도 하고요. 참 어찌 보면 각자 도생의 시대인데 한마디 드릴 말은 내 노후 아무도 책임 안 져줍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모가 돼서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나를 보러 오게 하고 싶으시다면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자산을 늘려나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부자가 되십시오. 자식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시간 하이베타 투자 TV였습니다. 느끼는 바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